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 흐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목들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면서 다들 이제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름 이후에 한 46% 정도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여름에 한번 말씀드린 KLA 같은 반도체 장비 주식들도 지금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놓치신 분들은 반도체 장비 쪽 시장을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살짝 강보합 보이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중소형 반도체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좀 빨리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더 수혜를 받으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만 한국 시장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쪽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이 그래도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잘 이렇게 주가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에서 암젠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리스크가 크다라든가 어떤 아니면 추세를 꺾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103.1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온 얘기는 전반적으로 GDP 성장이 앞으로 이제 2분기하고 3분기쯤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나왔던 조금 불안했던 어떤 그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금 러시아 군의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WTI 같은 경우에 $75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결국 $40,000 장중에 붕괴를 시켰습니다. 급격하게 4%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막판에 $40,000 살짝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지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ETF 현물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치를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난 11일 이후에 마이너스 19%나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록터 앤 gem블하고 넷플릭스, 버라이전, 로키드 마틴 이런 다양한 산업의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과연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다들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소형주 모멘텀은 끝났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앞으로 소형주들 어떤 흐름 보이게 되는 걸까요? 네, 지난밤에 사실 시장에서 러셀 2000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소형주들 러셀 2000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15%더 지수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만이 유독 소형주의 모멘텀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모멘텀 끝나서 차트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표를 올려놨는데, 지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밤에 이제 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테마주 DWAC가 또 급등을 했고, 그리고 솔라 쪽에서도 지금 인력 감축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형주들 모멘텀이 사라지고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시장이 추세를 타는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마케팅적인 측면들에서 많은 보고서들을 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매매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은 수익률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사라지고 소형주들에 대해서 도박만 있을 뿐인데 소형주들은 꾸준히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일시적인 테마로 해서 계속 회전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복적인 회전율이 수익률을 더 깎아먹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머슴을 살아도 대감집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한 2년째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대형주 쪽에서 투자를 지속해야지만 수급에 의한 급락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유 종목의 추세선을 반드시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캔들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추세 기간에서 짧게 재매수 구간을 또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최근에 대형주 상승에서는 이 전략들이 계속 유효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을 끝까지 내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좀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계좌의 전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해서 종목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 수익률을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근의 상황들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흐름 살펴보고요. 헬스케어 쪽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트로델비 연구 실패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보면은 이제 업종들 측면에서 소비재와 유틸리티 쪽이 좀 부진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헬스케어 쪽 제가 보겠습니다.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제대로 상승을 못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살짝 이제 반등할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길리어드 쪽에서 그동안 트로델비를 가지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트로델비가 신약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고 이미 매출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매출이 한 10억 달러 이상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2022년도 매출보다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과다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폐암 관련된 신약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폐암으로 죽는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약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길리어드가 2025년까지는 이쪽에서 신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는 측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디즈니가 주총을 앞두고 헤지펀드와 전쟁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쟁인가요? 네, 사실 트라이언 펀드라는 헤지펀드가 디즈니의 밥 아이거와 손을 잡고 그동안 잘 버텼습니다. 헤지펀드들 공격이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트라이언이 결국은 너무나 실적이 안 좋고 지금 디즈니의 어떤 그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너무나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회에 우리 쪽 사람 2명 넣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 아이거 쪽은 무조건 자체 이사로 12명 다 구성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트라이언이 좀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포드가 전기차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을 연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비한 정책일까요? 네, 최근에 전기차 회사들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밤에 나왔던 건 조금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황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더 투자를 늘리겠다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난해에 4분기에만 37,000대를 팔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팔고 있고 소비자들이 전기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기차 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금 시선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시장을 확대시키면은 확대시킨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4분기부터 포드에 대해서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주가가 10달러 아래로 다시 조정이 된다라면은 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의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테슬라와는 다르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